티라 틸링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제가 좀 약간 이 채널을 되게 열심히 하다가 좀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좀 흐름이 좀 끊겼었는데 요즘 다시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지켜봐 주시고요. 요즘에 좀 채널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되게 머릿속에 생각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계속 생각나는 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과 나눠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바로, 어, 연예인 아이돌 생활의 힘든 점, 멘탈 관리가 잘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이들의 심각한 자율신경 불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박사 전공이 인류학하고 문화연구이고, 이제 그 중에서도 한국, 청년세대, 그리고 인터넷과 젠더 문제, 이렇게 좀 박사 논문을 썼는데요. 석사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주제들로 해외 언론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국 아이돌들의 범죄, 혹은 자살 이슈,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나르시시스트가 많은 직군을 얘기를 할 때 연예인이 들어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예술인, 음악인, 연구자, 교수, 종교인, 뭐 정치인 되게 많죠? 말씀드렸던 것 같고, 물론 뭐 돈에 가장 민감한 경영인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 권력이나 성공, 돈, 지위, 명성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이런 거에 매달리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면에서 좀 이런 직업군들의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좀 많이 발견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 중에서도 연예인, 특히 아이돌은 좀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한국의 아이돌 산업 구조를 고려했을 때 더 그렇고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직업 세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정말 말 그대로 약육강식의 논리에 너무도 취약하게 자라날 수밖에 없잖아요. 10대 때 거의 뭐 모든 것을 갈아 넣어야 하고 20대 때부터는 벌써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 것부터가 일단 굉장히 숨막히지 않나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에 리듬치료 선수를 꿈꿨었기 때문에 이런 압박감이 굉장히 와닿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예체능 전반에 해당하는 문화이긴 한데요. 그 중에서 정말로 뛰어나지 않는 이상 그게 살아남기도 참 힘들고, 근데 인생에 너무 중요한 시기를 하나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다른 걸 소홀히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힘들어하시고 방황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제 리듬체조 선수의 길을 못 걸어서 오히려 오랫동안 더 방황한 케이스에 해당을 하는데, 이후에도 입문하게 진짜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도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되게 막막해서 힘들어 했죠. 그래도 저는 10대 때 그냥 정상적인, 그냥 뭐 평범한 생활을 했고, 공부도 굉장히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뭐 국내외 석박사도 갈 수 있었고, 다양한 취미, 뭐 공부 이런 것도 열심히 하면서 뭐 탐색이나 자기 개발에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예인들 같은 경우, 이제 연습생들 특히 10대 때 이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다른 걸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방송 엔터케 쪽에만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세상 물정을 모르는 그런 일들도 많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위에 사기치려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제 믿을 사람이 하나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요즘에는 모두 다가 셀럽이나 연예인이 될 수 있는 시기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처럼 유튜브나 이제 SNS, 인스타, 뭐 틱톡과 같이 누구나 연예인처럼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리고 꼭 뭐 학교를 다녀야 꼭 행복한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어 그냥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어린 시절을 너무 너무 성공에만 매달리고 너무 어떤 대중들의 시선에 노출되고 어떤 다양한 경험을 좀 놓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좀 특수성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연예인들, 아이돌들이 되게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제 마인드셋을 가지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학대에 가까운 외모 관리나 섭식 통제, 뭐 살인적인 스케줄, 성공하지 못하면 이제 죽는다는 어떤 압박감들, 미래에 대한 높은 불안감, 주위에 이제 믿을 만한 정보나 사람의 부재, 이런 것이 있으면 당연히 불건강하고요. 안 아픈 게 이상한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상황인데 이제 제대로 도움이나 치료를 받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죠. 저는 뭐 이제 사실 교회나 성당이나 종교들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긴 해요. 근데 어찌됐건 경험이 좀 있으니 인상 깊었던 예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온누리 교회라고 있어요. 이 대형 교회, 유명한 대형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이걸 만드신 분이 하용조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돌아가셨죠?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교회를 만들게 된 계기가 최진실님 자살을 보시고 연예인들이 정말 힘든 상황이 있구나. 이걸 좀 깨달으시고 연예인 예배를 만든 게 어쩜 좀 약간 처음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연예인들은 이제 대중의 시선에 너무 노출이 되어 있고 이미지 메이킹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특히 교회나 성당 뭐 이런 데서도 막 이렇게 자기 힘든 점 얘기하면서 위로받고 막 이런 것들이 이게 되게 제약이 있는 거예요. 멋져 보여야 되잖아요. 멋져 보이고 막 이래야 되고 뭔가 좀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 생활도 힘든데 하물며 뭐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나 뭐 다른 치료들은 어떻겠어요. 예전보다 뭐 소속사들에서 이런 걸 관리를 한다 뭐 이렇다고는 하지만 이게 뭐 한두 번, 두세 번 받는다고 나아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장기적으로 섬세한 케어가 필요한데, 여전히 자꾸 숨기려고만 하고 이러니까 사실 나아지기 힘든 것 같아요. 뭐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ADHD, 뭐 ADD, 뭐 그 외에도 뭐 코디펜던트 같은 관계 중독, 뭐 나르시시스트 인격장애, 뭐 이런 것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통 아주 어린 영유아 시기 때부터 10대까지의 아주 중요한 성격 형성의 기간 동안에 그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 시절을 이제 역기능적 가정이나 어떤 역기능적인 사회 환경 속에서 자라났을 때 그 아이는 평생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장기적으로 치유나 어떤 재활의 시기를 좀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 컨텐츠 중에서 이제 나르시시스트 엠패스 거의 다음으로 자주 등장했던 소재가 있죠. 뭘까요? 자율신경 밸런스잖아요. 자율신경 밸런스가 이 유지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연예인 아이돌 생활은 진짜 이렇게 우울증, 조울증, 뭐 공황장애 이런 게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건강한 수면, 식사, 카페인이나 술, 담배 등의 중독 물질을 피하는 것, 그다음에 적절한 일조량, 그다음에 충분한 휴식, 스트레스 자극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들이 필요한데 뭐 하나 충족되기가 힘들죠. 이렇게 자율신경 밸런스가 심각하게 깨진 상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일단 불면증이 오죠. 소화도 안 되고 머리도 아프고 뭐 근육통, 신경통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끊이지 않고 심장이 빨리 뛴다거나 호흡이 힘든 증상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신체화 증상이 나타나는데도 제대로 된 도움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냥 막 다른 불법적인 약물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막 자가적으로 어떻게 해보는 사례들이 너무 늘어나는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이 문제가 요즘 다시 언급되기는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이게 나아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하지만 제가 오늘 컨텐츠 공유한 것처럼
일단 이들이 왜 힘든지에 대한 이유들이 좀 더 잘 조명이 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생산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와야 된다. 대책들도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좀 일단 생각이 들었던 건 뭐 생명의 전화 같은 여러 이런 무슨 상담 전화들이 있어요. 그런 도움들이 있는데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뭐 이걸 내가 걸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울한 기분이 들고 그냥 상담이 조금 필요하다 이럴 때 많은 자원봉사자 선생님들, 전문가들이 이제 있으시니까 약간이라도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면 필요하신 분들은 어떨까 싶습니다. 어, 물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담 한두 번 받는다고 모든 게 괜찮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심한 신체화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이제 보다 전문적이면서도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좀 대부분인 것 같고요. 자신에게 잘 맞는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선생님이나 치료 방법에 적응하는 시기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자율신경 불균형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여러 혼란스러운 시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잘 이겨내고 분별할 힘도 있어야 하고 이걸 모니터링하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도 곁에 있어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치료적 도움 외에도 연예인이나 아이돌 생활을 하다가 좀 그만두고 싶은 분들에 대한 어떤 지지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사실 어떤 직업이든 해보고 안 맞으면 그만둘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길들 탐색하고 나아가는데 어떤 좀 지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뵐게요. 대빠.